안녕하세요. 루비팍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려면 몸이 천근만근이고 겨우겨우 일어나 정신을 차리려면 커피부터 한 잔 마셔야 합니다. 정신이 들라치면 벌써 점심시간이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루를 시작하려고 소매를 걷어붙이지만 눈앞이 아득하고 나른하기만 합니다. 무기력해서 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집에 와서도 침대에 눕고만 싶습니다. 저녁을 먹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뒹굴뒹굴 하다 보면 어느덧 밤 12시. 빨리 잠들어야 할 텐데 눈은 말똥말똥합니다. 억지로 잠을 청해도 잠은 오지 않고 시간은 어느덧 새벽. 알람을 3개나 맞춰 놓아도 떠지지 않는 눈을 뜨면서 후회가 밀려옵니다. 일찍 잘걸. 나는 도대체 왜 늘 피곤하고 불면증에 시달릴까요? 오늘은 이런 분을 위한 팁입니다. 먼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면 루비팍스의 유익한 영상을 가장 빠르게 만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피곤합니다. 피곤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때 이에 대항하는 코티졸 분비가 지속되어 나타나는 부신피로 증후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부신은 어떤 기관일까요? 부신은 신장 바로 위에 모자처럼 붙어 있는 기관으로 여러 가지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기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신에서는 여러 가지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스트레스 조절 호르몬인 코티졸, 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 성장 호르몬, 아드레날린 등이 분비됩니다. 부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중에서 부신피로와 관련된 호르몬은 코티졸입니다. 인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항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분비합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로 분비되는 코티졸은 삶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주고 기억력과 집중력도 향상시켜주며 삶에 활력을 주기도 하지요. 문제는 시도 때도 없는 스트레스에 코티졸 분비가 계속될 때 발생한답니다. 코티졸은 너무 많이 분비되면 비만과 만성질환 등을 유발하고 너무 적게 분비되면 만성피로, 불면증 등이 생긴답니다. 부신피로란 무엇일까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신체가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력을 잃어버렸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을 말하는데요. 바로 만성피로와 불면증의 대표적인 원인이랍니다. 일반적인 피로는 일을 마치고 저녁에는 피로가 심해져도 숙면을 취하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는 피로가 회복되지만 부신피로는 충분히 잠을 자고 일어나도 무기력하고 피곤한 것이 특징입니다. 부신피로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어렵다. 겨우 일어나서 생활하려면 커피나 자극제가 필요하다. 오후에도 기운이 없고 저녁 시간에나 기력이 회복된다. 몸은 피곤해서 처지는데 막상 자려고 하면 잠이 안 와서 불면증이 생긴다. 짜고 단 음식을 찾으며 체중이 계속 증가한다. 근육통, 두통, 생리통도 심해지고 생리주기도 불규칙하다. 갱년기 증상이 심해진다. 기억력, 집중력이 떨어지고 성욕도 감퇴한다. 우울증이 생긴다. 이 외에도 당뇨병, 고혈압, 골다공증, 근육통, 면역력이 감소되며 자가면역 질환 등등 인체의 여러 가지 증상을 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몇 가지나 해당되시나요? 전부 다 본인 얘기이신가요? 예를 들어 쥐가 고양이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쥐는 빨리 당을 에너지로 전환해야 하고 호흡을 늘리고 심박수를 늘려 근육 에너지 생성을 폭발시켜서 도망가야겠지요.
이게 바로 부신에서 분비하는 코티졸 호르몬의 역할이랍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쥐가 고양이를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신에서 교감신경이 흥분되어 지속적으로 코티졸을 분비하고 결국 인슐린 저항성도 생겨서 에너지 생성이 극도로 떨어지고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기력도 없고 쥐는 될 대로 되라, 네 맘대로 해라 하며 자포자기 하겠지요. 즉 코티졸을 비정상적으로 분비하는 부신 항진증이 유발되고 이 상태가 계속되면 코티졸 분비가 고갈되는 부신 고갈증이 유발된답니다. 바로 이 상태를 부신피로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랍니다. 그럼 부신피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없는 세상은 없으니 고민이네요. 보통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인간관계에서 오는데 가장 어려운 관계가 바로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배우자 즉 남편이 아닐까요? 부신피로 증후군으로 시달리던 한 여성이 직장 때문에 남편과 주말 부부를 시작하자 부신피로 증상이 거짓말처럼 나았다고 하네요. 암튼 부신피로는 스트레스로부터 격리시키던가 이게 어렵다면 스트레스를 가볍게 해야 나을 수 있답니다. 또한 부신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호르몬을 만드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부신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는 마그네슘, 비타민 B 복합체, 비타민 C, 오메가2와 오메가3 지방산 등이 있고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가 되는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물론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면 좋겠지만 음식만으로는 충분한 양의 영양소를 공급받기가 쉽지 않으니 추가로 영양보조식품의 섭취를 권해드립니다. 부신은 여성에게 생명과도 같은 기관입니다. 부신 기능을 정상화시키지 않고 부신 호르몬들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는다면 각종 자가면역 질환, 갑상선 기능 저하, 호르몬 불균형 등이 복합적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에서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답니다. 더불어 부신은 회복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최소 6개월에서 길면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답니다. 오늘의 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세상 모든 루비족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지원하는 루비팍스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